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강의 2번 소모된 감정의 재충전. 뭐 흔한 소재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 소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도 뭐 같은 느낌으로 그런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꽤 재밌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마치 감정을 소비하는 감정 소비가 너무 큰 일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소비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쓸 때 하는 말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말을 영어도 똑같이 한다라는 건 좀 서로 이제 공통점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재충전이라는 말도 사실 충전이란 말은 배터리에 대한 충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도 똑같이 감정이라는 것을 마치 연료처럼 생각을 해서 충전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니까 그 은유가 비슷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조금 재미를 좀 느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our emotional fuel is low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emotional fuel이니까 감정과 관련된 연료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용사를 해석을 할 때 조금 요런 해석을 쓸 줄 알면 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등급이 낮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이거를 해석을 해봐 하면은 감정의, 감정적인 뭐 이렇게밖에 못하잖아. 그치? 근데 이 어미를 이렇게 앞에는 명사로 처리를 하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니까 이런 해석도 좀 기억을 해놨다가, fuel은 이제 연료라는 명사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연료가 is low, 말 그대로 이제 낮을 때가 되겠죠. 연료를 다 써서 낮을 때 we can do an indefinite stop and refuel quick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앞뒤로 끊기고 우리가 뭐뭐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뒤에가 그거거든요. 전문 용어예요. 이게 indefinite sto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중 정차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어떤 거냐면 그 카레이싱 있죠? 카레이싱을 할 때 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트랙을 따라서 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끼익 소리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카레이싱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속력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서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이 바퀴를 튼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살짝 쓸리는 느낌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타이어가 순간적으로 마모가 매우 심하게 돼요. 그래서 카레이싱 경기를 보다 보면 우연히 그 차가 중간에 트랙에 멈춰서 순식간에 그 전문가들이 4개의 바퀴를 뺐다가 다시 새 걸로 갈아 끼는 장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 인디핏 스탑이라는 것 자체를 이 카레이싱에서 우리가 하는 이 도중 정차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인디핏 스탑 명사로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도중 정차라는 것을 할 수가 없으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can do 보이시죠? 이 can do하고 can refuel이 병렬이에요. 그럼 이제 refuel은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을 했고,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fuel이라는 단어가 이제 연료라는 뜻이 있으니까 동사로 쓰게 되면 연료를 주입하다가 돼요. 그러면 이제 re를 붙였으니까 다시 연료를 주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빠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도중정차를 한 다음에 연료를 주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묶어서 같이 가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자동차의 타이어 같은 경우는 소모가 됐을 때, 즉 그것이 연료가 뭐 다 떨어졌든 타이어가 마모됐건 그냥 떨어졌으면 다시 연료를 넣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motional reserve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이제 공부를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리졸브가 예약하다라는 뜻이 있고, 혹시 지난 시간에 리졸브가 2반에서 나왔나요? 아, 2반이 아닌가 보네요. 리졸브에는 자연보호구역이라는 뜻도 있어요. 좀 완전 특이하죠? 근데 이제 비축하다라는 동사가 가능하고, 비축 또는 비축량이라는 명사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영단어를 그걸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비축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비축이라는 것은 동사를 보시면 수동태가 나와 있고요. can be compared to 써서 뭐뭐와 비교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car battery, 자동차 배터리와 비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조금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배터리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동차 배터리의 특징. 일단은 이 자동차의 배터리의 특징은 1번 운전 중에 동력으로 충전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배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가장 큰 게 그 불빛, 자동차의 불빛들 있죠. 이 라이트, 이 라이트를 배터리로 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이걸로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건 석유 기름이지만 자동차가 처음에 시동이 걸리게끔 스파크를 일으키는 게 배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배터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뭐가 있냐, 이 아빠 차에 그 내부에도 불을 켤 수 있는 거 알죠? 딸깍 하면은 이제 밤에 어디 도착했을 때 문 열면 이제 불이 켜지잖아요. 뭔지 알죠? 근데 실수로 이 자동차 내부에 있는 불을 켜고 문을 닫고 집에 가잖아. 그럼 밤새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 불을 켜는 게 자동차 배터리가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배터리의 특징은 운전하는 도중에 그 자동차가 달리는 힘으로 충전을 한단 말이지. 그럼 멈춰있는 동안에 불을 실수로 켜고 나가면 몇 시간 정도 뒤에 배터리가 나가버려요. 아예. 그러면 다음날 이 차에 시동을 못 걸어. 이해됐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꽤나 비싼 돈을 주고 서비스 직원을 불러야 돼. 그럼 그 직원이 와서 급속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급속으로 충전을 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아주 조금만 충전이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카센터까지만 가는 거야. 그럼 카센터에 가서 이 배터리를 뺀 다음에 충전기에 꼽아야 되거든. 그럼 이걸 꼽아 놓으면 충전이 다 되는데 몇 시간이 걸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 배터리의 특징은 이게 한번 나가면, 이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면 충전 시 오래 걸린다는 특징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비축이라는 이 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내심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말에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 가족들이랑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나도 나대로 주말을 너무 잘 보냈지. 그럼 이런 상태에서 월요일을 맞이했을 때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중간중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내가 폭발하지 않고 버텨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주말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 감정이라는 것에 이 인내심이 바닥이 된 상태에서 월요일을 맞이하면 사실 주말까지 가는 그 5일이란 월화수목금 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감정 관련된 비축이 자동차 배터리에 비교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거는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럼 한 번 결국에 이 자동차 배터리가 다 달면 충전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댔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도 내가 감정이 이미 상했고 내가 진짜 좀 너덜너덜해진 이 상황에선 사실 뭘 어떻게 해도 회복이 안 되고 필요한 건 오로지 시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if we 만약에 이제 우리가 sit in a parking lot and learn our car's accessory라고 되어 있고 쭉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앉아 있다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의역을 좀 하면 차 안에 앉아 있는 거야. 오케이? 만약 in a parking lot이니까 주차장이죠. 주차장에서 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차 안에 앉아 있는데 그냥 차 안에 문만 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learn까지 하는 거예요. learn이라는 단어의 동사 무슨 뜻이 있죠? 아, 네. 그래서 뭐뭐를 작동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뭐를 작동시킨다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작동시키냐? All our cars accessory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우리 차의 이 액세서리들을 모두 다 작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차의 어떤 이 액세서리라는 것은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라디오도 틀고 헤드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조등인데 차 앞에 그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작동을 시키면서 차에 앉아 있으면 We can probably sap that battery in about 10 minut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단어는 이제 sap이라는 단어만 외우면 되는데 probably가 있으니까 아마도 뭐뭐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단어는 이게 워낙에 단골 손님이죠. 뭐뭐를 악화시키다라는 영단어. 얘는 뭐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거고 worse에다가 n만 붙여서 worsen, 악화시키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는 이거를 예전부터 좀 외우라고 했던 deteriorate 뭐 이런 단어들을 좀 외워주시면 제일 좋긴 해요. 그러면 무엇을 악화시킬 수 있냐? That battery. 지시 형용사를 썼죠. 그 배터리를 이제 in about 10 minutes니까 about은 이제 숫자 앞에서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 10분 안에 완전히 악화시킬 수 있을 거다.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근데 조금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악화랑 약화가 좀 다르긴 한데 뭐 비슷하게 쓸 때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 일단 좀 고쳐주시고 이거를 제가 조금 잘못했으니까 수정을 좀 할게요. 이게 악화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는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영어에서 대충 비슷하게 쓰거든? 그러면 원래 약화에 많이 쓰는 건 얘긴 하죠. weaken.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얘를 약화로 해주고 요렇게인데 사실 이 경계가 엄청 짙진 않다. 적당히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오케이. 그래서 잘못 쓰긴 했지만 뭐 안 될 건 없다라는 점. 그래서 10분이면 금방 이 배터리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fter that massive rain이라고 돼 있는데 묶어줘야죠. 여기도. 이 글은 조금 대놓고 지시 형용사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정도. 오케이. 그런 뭐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massive는 이제 뭐 엄청난 또는 거대한이라는 뜻이고 drain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은 뭔가를 쭉쭉 빨아들여서 없애는 걸 얘기를 해서 얘를 소진 고갈이란 명사로 썼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한 엄청 거대한 소진, 고갈, 에너지의 소진과 고갈을 얘기를 하겠죠. 고갈 이후에 suppose로 들어가는 것은 명령문이 되겠죠. 이런 거 이후에 뭐뭐를 뭐뭐라고 가정해 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접속사 대신 생략이 돼 있고, 그러면 대절 이하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뭐라고 가정을 하냐? 자, 우리가 then 그 다음에 take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괜찮아요? 그 배터리를 어디로 딱 가져가느냐? 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서비스 센터로 가져간 거야. 그러면 이제 병렬은 맞춰만 줄까? take하고 say하고가 병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say에다가 뭐뭐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하고 마무리가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d like this battery라고 되어 있는데 Y가 빠진 거예요. 네, 못하고요. This battery charged in 10 min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도 조금 문장 자체가 특이하다라고 하면 특이할 수도 있고 맥락을 좀 보면 좋은 데거든요. 여기 보시면 I'd like의 would like의 뜻이 뭐예요? 원래 뭐뭐 하고 싶다 want의 친구죠? 그러면 나는 뭐뭐 하고 싶다가 되고 오형식으로 쓴 거예요. 뭘 하고 싶냐? 이 배터리가 charge 보여요? charge의 뜻은 충전시키다가 되는데 charge 드니까 충전되기를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 would like가 want니까 want 목적어 투부정사를 써도 되죠. 그러면 만약에 바꿨으면 to be charged가 안 되진 않겠죠. 근데 to charge를 그냥 쓰긴 또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거 분사가 쓰인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 분사는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충전되기를 저는 그러면은 뭐뭐를 원한다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충전되기를 원한다. 10분 안에 충전이 되고 싶대. 왜 그럴까? 이게 내가 아까 이거를 소진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어? 10분이었으니까 10분이면 충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진 않아. 내가 10분만 쏘는데 다 달았어. 그러면 10분 안에 또 충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엄청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What would the attendant tell us?라고 돼 있죠. 그러면 what이라고 써 있잖아. 무엇을인데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뭐라고. Would the attendant. 이제 이 attendant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쓰는데 그거 알아요? 그거? 요새는 그 우리 승무원 있죠. 비행기 승무원.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미 안 해. Flight attendant라고 쓰는데 옛날에는 스튜어디스랑 스튜어드 이렇게 불렀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래서 이 attendant 자체 뜻은 뭐야? 그냥 직원인 거죠. 직원 뭐 아니면 뭐 직원이 제일 좋죠. 그러면 그 서비스 센터 직원은 뭐라고 would tell이니까 말할까 하고 돼 있는 거죠. would는 여기서 이제 will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쓴 거니까 뭐라고 말할까? us 우리에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다운표의 시작과 끝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운표의 시작과 끝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다. 뭐래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안 된다. We are going to put 둘 것이다 정도가 되겠죠. be going to will이니까 뭐뭐를 둘 것이다. 즉 그 배터리를 어디에다가 둘 거냐? overnight charger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overnight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원래 뭐 밤새란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써달래요. 부사. 오케이?
밤 사이에 뭐 이렇게 밤 사이 조금 애매하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그 부사로 써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둘 것이다라는 이 put 있죠. 이 put이랑 on put the battery를 했고 on charger, on our charger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충전기에다가 둘 것이다가 되잖아요. 그치? 우리의 충전기에 밤 사이 내내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밤 사이 내내 그 배터리를 우리 충전기에다가 둘 것이다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버나이트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걸로 쓰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야간의 충전기 이런 건 말 없으니까 그냥 하룻밤 동안 정도가 낫겠지.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뭐 밤 사이 내내라고 되어 있는데 충전기에 하룻밤 내내 놓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있는 그대로 설명만 드린 거예요. 오버나이트를 지금 현재 부사로 사용을 해서 하룻밤 내내 정도의 의미로 쓴 거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어색한 느낌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충전기에 하룻밤 내내 놓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it's going to take 7 or 8 hours to bring it all the way back up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근데 왜 마지막에 물음표는 왜 달아놨지? 오타예요. 아씨, 왜 이래? 짜증나네. 말이 안 되죠? 네, 물음표만 좀 지워주세요. 말이 안 되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그거. 제가 이거 몇 번 알려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할까요? 톰은 학교에 걸어가는 데에 2시간이 걸린다. 요거 영어로 쓰는 거 기억나세요? 네. 불러봐. 어떻게 쓴댔어, 이거? It takes 2 hours for Tom to walk to school. 이렇게 쓴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그 걸리다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쵸? 이 마치 가주어 비슷하게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오케이? 그럼 여기도 이 it이 이미 해석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전혀 없고 is going to take니까 그냥 will take가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여기만 하면 it's going to take. 그렇지. 이제 얼마가 걸릴 것이다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7에서 7 또는 8시간이 걸릴 거다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배운 대로 take의 짝은 뭐다? 2예요. 2.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는 나중에 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쵸?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릴 거다. To bring it all the way back up 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약간 사실 한 번에 해석을 하면 이 it 있죠. 일단 이 it은 배터리가 맞아요. 이건 배터리가 돼야 맞고, 그러면 이 all the way back up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엔 그냥 완전히 다시 채워지는데 이 정도로 그냥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 이거를 뭐 어떤 뭐 수거로 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대신 조금 쓸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 all the way 있죠. all the way. 이 all the way가 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bring it back up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직역하면 이거야. 되돌려 놓는 데. 그러니까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이 bring back up이라는 이 표현 있죠. 이거에 무슨 채우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bring의 가져오다잖아. 그것을 back이라는 단어가 이전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데에는 근데 이 옆에 거 다시 채워지는 건 의역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완전히 다시 채우는 데에는 이만큼이 걸릴 거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죠. 이 what에 대한 내용이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글에서 결국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 되느냐 이거를 보게 되면 it은 뭐 계속 배터리가 되고요. 이제 배터리는 has to be recharged니까 재충전되어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해야 한다의 have to와 수동태의 be recharged까지 다 잘 들어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lowly까지 하면 아주 천천히 재충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써놨고요. or else 보여요? or else? 이거는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죠? 그렇지 않으면이죠. 그럼 동의어도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죠. 오로 시작하는 거. 원래 들어봤어요? 아,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이번에 외우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는 will be damaged니까 손상될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수동태가 다 골고루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모양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급하게 충전을 하고자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likewise, 이와 유사하게, 이와 마찬가지로가 되겠죠. 그래서 to recover,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주어로 지금 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주어를 좀 한 번에 좀 해석을 하면 properly, 적절하게니까 적절하게 회복하는 것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도 3인칭 단수 취급이 돼야 되니까 저기 takes에 미리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죠. 오케이? 무엇으로부터 회복을 하냐? From an emotionally draining activity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해석을 쓰면 감정적으로 자 아까 drain의 뜻이 뭐가 있댔죠? 그새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drain 소진 고갈이라고 했죠. 동사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ing니까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아니면 사람을 아주 그 감정적으로 고갈시키는 활동으로부터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있는 이 ing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긴 해요. 오케이? 이게 결국에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여기 좀 마무리할게요.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회복하는 것은 이 감정적으로 사람을 되게 소모시키는 고갈시키는 그런 활동으로부터 적절하게 회복하는 것은 takes 걸린다가 되겠죠.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말하고 싶은 건 단어를 꼭 하나 외워야 되거든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영단을 하나 쓸게요. 바로 이겁니다. 뜻이 뭐죠? 입다, 착용하다죠. 두 번째 뜻 몰라요? 이거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이게 뭐냐면 도경이는 정상체중인가요? 과체중인가요? 거의 정상체중이죠? 과체중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과체중이었던 적이 있나요? 이 세상 살면서? 아, 있었어요? 뚱스였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근데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좀? 뺐어요? 아, 힘들게? 다시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잠깐 했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어제도 몸무게를 쟀는데 저는 지금 몸무게가 90kg예요. 90kg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86kg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지금이 더 많이 나가지만. 왜냐면 이제 그때는 근육보다는 살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 턱살도 더 많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벅지도 막 뚱뚱해서 막 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지가 해져요. 교복 바지가. 왜냐면 허벅지와 허벅지가 매일 붙어 있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이 가랑이 사이가 쓸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물건이 고장나는 개념 중에 부서진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서진다는 건 이제 조각나는 거잖아. 근데 옷은 계속 웨어를 하잖아. 계속 입잖아. 그걸 입고 계속 하면은 같은 곳이 계속 비비적대면서 해져요. 그럼 해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구멍이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웨어리 뭐뭐를 입다나 뭐뭐를 착용하다가 있는데 계속 이걸 입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뭐뭐를 닳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기 있는 드레이닝 대신에 이 웨어링을 쓰잖아? 그러면 아주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야. 사람도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 쓰면 어떻게 되니까? 지치고 다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tiring labor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럼 이게 뜻이 뭐겠어? 피곤한 노동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냥 진짜 힘든 일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진짜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여긴 상관없지만 아까 여기 문장 만들어 드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도경이가 잘 외우고 있는 것처럼 테이크의 짝이 뭐인 건 꼭 기억을 한다? 이 to인 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드레이닝 요것도 뭐 이미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명령문인 거 뭐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정도 됐죠? 좋습니다.